2월 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인의 한국 불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선명상 브랜드화와 대중화 과제를 살펴봅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 수를 경신한 K컬처 대표 콘텐츠 템플스테이와 세계인이 주목하는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국민 정신건강과 마음 치유를 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산하 복지법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 불교 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년과 지역을 잇는 사업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반가 사유상을 전시한 사유의 방을 비롯해 지난해 650만 관람객이 다녀가며 K컬처 총본산이란 칭호를 얻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는 국보 고려 수월 관음도로 다시 한번 K컬처 전통문화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수월 관음도를 전시하고 있는 불교조각 회화실을 개편하고 폭넓은 불교 전시를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한국인의 한국 불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첫 번째 순서 선명상의 브랜드화 및 대중화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발전과제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심리적 치유와 상담, 명상복음 및 정신건강 증진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교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적 안정,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루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특히 20대는 심리적 치유와 상담과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가장 높게 꼽았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종교에 바라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힐링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2015년 스님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1위였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불교에 기대하는 역할은 심리적 위안과 치유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불교가 개인의 고통을 보듬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치유자로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민 절반 정도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 정도가 호감을 보였고 4명 중 1명꼴로 이용 의향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저희 무교 신자의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는 저희 선명상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었고 33%, 3명 중 1명 정도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향후 포교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 불교를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이에 따라 선명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인과 무종교인의 경우 인지도와 호감도로 전환되는 비율이 각각 70.5%, 68.1%로 나타나 선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인과 무종교인에게 선명상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면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희 불교가 계속 이제 좀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 젊은층에 대한 포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됐던 것이 이번 조사였다. 전문가들은 선명상을 단순한 수행법이 아닌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는 마음치유 솔루션으로 브랜딩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이 지난 1월 6일 선고된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대변인 기획실장 묘장 스님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의 대립을 멈추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명진 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심에 따라 양측은 오랜 사안을 원만히 매듭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진 스님은 과거 종단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오셨다며 총무원 역시 종단 자산 환수 추진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명진 스님이 오랜 기간 종단 내외에서 겪으신 어려움과 고초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계종은 이후 종단은 승가 본연의 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종헌과 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단의 템플스테이는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 수 기록을 경신하며 치유와 쉼의 가치를 자랑하는 K컬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국민 정신 건강과 마음 치유를 위해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여 인원은 약 35만 명,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만 5만 5천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 같은 성과 배경으로 불안한 삶 속 쉼과 치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꼽습니다. 마음속에 상당히 불안감도 좀 있고 또 연령층이 고령화되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그걸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외국인 참가자 증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화려한 볼거리보다 명상과 공양 등 수행자의 삶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문화사업단은 올해 치유를 통한 국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불교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선명상을 통한 국민들을 위해서 마음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전국에 있는 특화사찰을 잘 활용을 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 20여 선명상 특화 사찰을 올해부터 정식 운영하며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한 치유 모델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번아웃과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청춘 템플스테이, 사회적 약자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 역시 규모를 확대해 운영합니다. 사찰 음식도 중요한 축입니다. 지난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음식은 올해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해외 조리학교와의 교류, 체험 행사로 세계 무대에서 그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세계 3대 요리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난해 제가 다녀온 누꼬르동블루 프랑스, 그다음에 런던에는 이제 분교로 누꼬르동블루가 좀 운영하고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사찰 음식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특히 오는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사찰 음식 체험 행사를 열어 글로벌 인지도를 다질 전망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의 불교 문화를 통한 치유를 전하고 있는 불교문화 사업단이 지난해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산하 복지법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 불교 사회복지협의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년과 지역을 잇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단 산하 사회복지법인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협의회 발족에 나섭니다. 불교 사회복지의 공통된 이념과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 사회 환경과 복지제도 변화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간 경험과 현안을 공유하고 중장기 방향을 모색해 종단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 협의, 연대기구로 운영됩니다. 각 교구본사 산하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 협의 운영을 하면서 해결책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토대로
그 다음에는 범정단적으로 불교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와 함께 불교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종단 차원의 최고권위 상 제정도 추진합니다. 오는 12월 열리는 제28회 전국불교 사회복지 대회에서 가칭 불교사회복지 대상을 신설해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위상도 함께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종단과 소통, 협의하여 가칭 불교사회복지 대상을 새롭게 제정해 불교사회복지대의 위상도 올리고 참여 대중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지역을 잇는 복지 사업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두 쌍의 결혼을 성사시킨 미혼 남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나는 절로는 올해 지역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달 전북 지역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 나는 절로 고창 선운사 편을 시작으로 참여 사찰과 지역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화사 등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청년 밥심 사업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 사찰로 나아갑니다. 지방대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사찰과 협의해 대학생과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더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저리 와서 몸과 마음에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도록 청년 복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재단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과 긴급 구호 활동 등 기존 사회복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31년간 180여 기관, 만여 명의 종사자로 확대되며 불교 사회복지 거점으로 자리한 재단은 올해도 불교의 자비 정신을 사회 곳곳에 확산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반가 사유상을 전시한 사유의 방을 비롯해 지난해 650만 관람객이 다녀가며 K컬처 총본산이란 칭호를 얻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는 국보, 고려 수월 관음도로 다시 한번 K컬처 전통문화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수월 관음도를 전시하고 있는 불교 조각 회화실을 개편하고 폭넓은 불교 전시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 수월 관음도를 비롯해 고려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회화와 조각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2, 3층 상설 전시실이 올해 말 새 단장됩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등 13년 전 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유의 방, 조선의 승려 장인전 등 불교 전시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불교 미술의 가치를 부각하고 불모와 의례 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낸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 조각이 어렵지 않게 사람들한테 우리 전통으로서 참 아름다운 조각의 예술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게 10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중앙아시아실에서 수나라 시기 도낭 불교 사경이 최초 공개됩니다. 공개되는 사경에는 용수보살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대지도론 제12권을 비롯해 수나라 시기 불교 사상을 보여주는 핵심 경론이 포함됩니다. 이안가 박물관에서 4점을 구입을 했던 것을 이번에 한 결과 저 작품이 수나라 때에 만들어진 아주 귀중하고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높아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국내 최초 13세기 태국 상좌부 불교와 왕실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 태국 미술도 열립니다. 6월 16일부터 3개월간 태국 내 21개 국립박물관 소장, 불상과 석상 등 불교 미술 227점이 전시되고 전시 종료 후 150여 점은 10월 3일부터 2달간 통도사 성보박물관 순회 전시로 불자들을 찾아갑니다. 4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가지정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괴불탱화도 전시하는 등 지난해보다 다채로운 불교 미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온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 향유 기관임을 이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의 높은 문화 민도를 얘기해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장의 전시, 공감 오감은 체험뿐만 아닌 관람도 가능하게 개방해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 계획입니다. 여느 때보다 많은 불교 전시가 예고된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와 함께하는 박물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사천 달마사가 인재불사와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제28회 동광당 명진대종사 추모복지 장학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달마사는 지난달 31일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 취약계층 가정 등 169명에게 장학금과 성금으로 총 5,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해일 스님은 자비는 나눌수록 커지고 인재불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며 명진 대종사의 원력을 이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2009년부터 자비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은사 명진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총 12억 9천여만 원을 지역에 회양했습니다. 춘천 봉덕사 주지 해옥 스님과 구미 대둔사 주지 서원 스님이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기금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어제 동국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해옥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장정화 동국대 특임교수와 서원 스님은 기금 각각 500만 원을 윤재용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원 스님은 평소 존경해온 해옥 스님의 기부 소식을 접하고 같은 마음으로 보시에 나섰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습니다. 서원 스님은 사찰과 달리 도심에 자리한 동국대 로터스관이 누구나 편안히 사용하며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용현 공국대 교무부총장, 이경철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인 동학사 승가대학이 졸업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학사는 지난 2일 동학사 승가대학장 명호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승가대학 졸업식과 제15회 화엄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제4회 연구과정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경원 스님은 진리를 배우고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졸업으로 삼으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엄승가 대학원장 1초 스님은 갈고 닦은 마음을 중생에 회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955년 비구니 전문 강원으로 문을 연 동학사 승가대학은 지금까지 1,200여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날 졸업식에서 승가대학 4명과 대학원 전문과정 4명, 연구과정 1명이 졸업했습니다. 신묘엔이 창종 90주년을 맞아 이토 신조 개조가 처음 수행했던 한수행 정진에 매진하며 현생에서 정토를 발원했습니다. 신묘엔이 지난달 20일부터 한수행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불교의 동안거로 빗댈 수 있는 신묘엔 한수행 호마공은 매년 1월 한 달간 행해졌지만 지금은 계백과 중원, 결원 등 정화와 실천, 지혜의 한수행 호마로 3차례 나누어 15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종 90주년을 맞으며 100년을 향한 정진의 의미를 담아 전 세계 신묘엔 정사에서 동시에 행해졌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현생 안에 정토가 있다는 개조의 말을 전하며 이타행으로부터 지혜가 생겨난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